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뱃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실 겁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서 배를 봤을 때 배가 두 겹 이상으로 접히거나 또는 서서 발끝을 봤을 때 배에 가려서 발끝이 안 보인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That's to me one of the greatest tools that we use fasting for is you take that person who you cannot break that cycle. You just cannot break that hyperinsulinemic cycle. For me, taking that patient and getting them to the point where they can do 3 days, 4 days, 5 days of water only is an amazing way to break that vicious cycle. And it's not just a one and done. A lot of the times it's you break the cycle with that fast and then you put them onto a different nutritional strategy and then you periodically revisit the fasting.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유튜브에서 뱃살 빼는 방법 또는 뱃살 빠지는 운동 이런 영상들을 본 적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영상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셨을 다이어트 방법과 굉장히 다를 겁니다. 과학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뱃살 빼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우리의 뱃살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바깥쪽에 있는 게 피하 지방,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이고요. 안쪽에 있는 게 내장 지방입니다. 겉에서 보기에 배가 나올 정도로 지방이 많다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살이 찌는 현상을 이해할 때 이해해야 되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간이에요. 음식을 먹었을 때 보통 탄수화물과 지방 이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대부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서 간으로 이동해요. 이 간이라는 곳이 우리 몸 전체에서 에너지 허브 같은 곳이에요. 택배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택배사들은 여러분들 집으로 바로 물건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허브로 모아서 물류 허브에 모아서 각지로 물건을 보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흡수된 에너지들은 장에서 간으로 와서 여기에서 어떤 처리를 거쳐서 전신에 공급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이 쪘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먹고 단순히 적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간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거예요. 인슐린은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췌장에서 분비가 자극되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간 세포 안으로 탄수화물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이 이 인슐린이 전달한 에너지를 잘 쓰지 못할 때입니다. 이걸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것들이 간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데 간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간은 이것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지방으로 바꾸거나 지방을 합성해서 우리 몸이 살찌게 만들어요. 에너지가 쓰이지 못하고 살찐다는 것은 동시에 포만감이 떨어지고 식욕이 더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몸은 에너지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다면 더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이 찌신 분들이 단순히 살만 많은 게 아니라 식욕을 조절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살이 찌고 빠지지 않는 현상은 단순히 우리가 많이 먹어서 덜 움직여서가 아니라 몸의 에너지 흐름에 문제가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실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집의 싱크대인데요. 제가 지금 물을 틀어 볼게요. 지금 싱크대 볼에 물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물을 세게 틀었어도 흐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테이프로 배수구를 조금 막아보겠습니다. 대사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간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거죠. 이전과 똑같이 물을 틀고 있지만 이번에는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싱크대 볼에 물이 차오른 것은 우리 몸에 살이 찌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물을 많이 틀어서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저 싱크대 볼에 가득 차 있는 물이 우리 몸에 쌓여있는 체지방입니다. 제가 여기서 싱크대가 넘칠 것 같으니까 물을 살살 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은 차오르고 있어요. 이건 마치 살이 찌고 있을 때 먹는 양을 줄이는 거랑 똑같아요.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는 지금 몸 안에 에너지 흐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테이프를 떼지 않고 우리가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고 물을 덜 틀고 또는 물을 푸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으면
단기적으로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요현상이 일어나고 문제가 돌아오는 거예요. 저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테이프를 떼야 합니다. 그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간에 문제가 크거나 간에 지방이 많이 껴있거나 간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 단식을 한 달에 한 번 또는 2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몸은 18시간 이상의 공복이 만들어졌을 때 간에 있는 글리코겐과 체지방 분해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간이라는 곳이 우리 몸의 물류센터 허브였고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걸 고쳐도 이 허브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브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단식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단식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긴 시간의 공복을 통해서 간에서 에너지 대사의 문제를 만들고 있던 정체를 만들고 있던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양 이전에 흐름의 문제를 개선한 거예요. 흐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물을 틀어도 쉽게 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쉽게 찌지 않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장 시작하고 싶은 것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단식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입니다. 부담을 줘요. 운동도 마찬가지로 운동이 우리 몸에 좋지만 우리 몸에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그걸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단식을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일단은 하루 3끼에서 한 끼만 줄여보세요. 그리고 이 2끼를 잘 드시는 겁니다. 가끔씩은 한 끼만 먹어도 괜찮아요. 또는 가끔씩은 3끼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기본을 2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하루 공복 시간을 16시간에서 8시간까지 가져보는 것을 연습해보는 거예요. 시작은 12시간부터 해가지고 공복 시간을 점차 늘려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몸이 편하다는 것을 느끼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쯤에 한번 해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36시간 단식을 추천드립니다. 36시간은 우리 몸에 지나치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에 충분한 대사적 효과를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하기 전에 명확하게 이해할 것들, 주의할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2에 적어놓은 주의사항들 꼭 이해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요약해 볼게요. 지금 살이 쪘다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가 많은 게 아니라 몸에 에너지 대사의 흐름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 흐름의 문제의 중심에 간이라는 장기가 있었어요. 이 허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굉장히 효과적인 게 단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짧은 단식이 아니라 24시간 이상의 공복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우리가 24시간 이상의 단식을 해주는 것을 권장드리고 다만 바로 시작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짧게는 12시간에서부터 공복 시간을 좀 늘리는 연습을 해본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복이 익숙해질 때 그때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막 무분별하게 막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가끔씩 해주고 몸이 쉴 수 있게 해주고 다시 해주고 또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계단 올라가듯이 이 문제를 고치면서 몸을 조금씩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제가 제안하는 대사 건강의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과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들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3개월 뒤쯤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댓글로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네, 이전에 제 유튜브 영상들 보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도 댓글이나 메일 주시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좋은 소식 들려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이었습니다.